안녕하십니까, 임철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부족한 그런 것들, 결핍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진보와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헌법 수호. 이 부분, 방어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그 다음에 이게 소수자 보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보, 여기는 일단 이렇게 벽을 치고 방어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에서 소수자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다수와 혼돈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헌법 문제인데, 그러면 진보, 자기는 진보를 추방하는데 진보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다음에 방어적 민주주의. 뭐 사법시험을 준비했는데 물론 방어적 민주주의를 알겠죠. 헌법소 알긴 알겠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그 암기가 아닌 인간의 이해,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감성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 이 부분. 그러다 보니까 소수자 보호. 이제 소수자 보호라는 거는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철학. 철인 정치, 뭐 플라톤의 말하면 이런 거 관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지지자, 이런 거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수와 소수의 문제는 소수가 다수가 되는 건 이거는 개변과 선동, 선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개변과 선정, 선도, 이건 구구와 극좌를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개변과 선동, 선전, 개변은 그리스 철학이고 선동, 선전은 이제 정치적인 용어인데, 극우와 극좌, 이거는 파시즘, 나치즘을 얘기합니다. 나치즘. 요거는 이제 공산주의를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뭐 정치적인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흥분하고 막 그러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설명해 준 사람도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동창 우쿠니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하라고 했었는데, 유행하지 않는 언어, 사람들이 세뇌받지 않고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감할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지만, 이게 원래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게 최전선은 이렇게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총알이 빗발치는데 누가 거기에 나가서 서서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하고 이렇게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진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진보가 이렇게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진보가 뭔가, 뭐 전진하는 걸음인가, 보수는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보는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 그러면 이것은 기독교 문화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기독교 문화. 물론 이제 학문적으로 이렇게 또 뭐 진보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봤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엽적, 구체적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망각,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시험도 보고 나면 꽝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도 어떤 그러한 어떤 지엽적이고 이게 상당히 구체적인 지식같이 보이지만 그 사람도 한 시간을 위하여 엄청난 준비를 많이 하는데 강의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듣는 사람은 휘발유입니다. 날아갑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따진다. 이게 남는 것은 그때뿐이다. 그때뿐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 상징적 언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지역적, 전문적 언어는 모릅니다. 이걸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전문가는 그 부분만 압니다. 나머지는 모릅니다. 알아도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런 거 이걸 좀 아시고 그러면 이제 진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진보는 물론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라 되는 이야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랬죠. 그런 이야기 하려면 나는 안 한다. 왜냐하면 이미 퍼져 있는 말을 하려고 그 영상을 찍진 않는다. 목적이 뭔가 이미 퍼져 있는 말을 해서 영상을 찍는다. 이거 불필요한 건데 그럼 그 뭐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겠죠. 유튜브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 이익, 이 광고료, 그다음에 또 자기의 감정적 이익, 자기 어떤 풀이 이건 좀 드물죠. 뭐 그다음에 또 정치적 그런 어떤 주장 이것도 별로 보면 다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와 감정,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아니죠. 원래 찍는 목적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진보는 뭐냐? 진보는 그 세상에 이게 어둠에 빛이 비추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이제 이 안 좋은 얘기인데 계몽이란 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또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근대화. 근대화에는 근대 문제점이 또 발생합니다. 이거는 문제가 원래 있던 게 아니라 전에 없던 게 발생합니다.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근대화해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현대화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법이 또 뭡니까? 혁명.
공산주의입니다. 여기도 혁명입니다. 혁명. 그러면 이 혁명에 똑같은 혁명인데 똑같은 혁명입니다. 이 혁명이 뭐냐? 그럼 먼저 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보와 혁명.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지금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할아버지들이 좀 있는데 현대와 그다음에 공산주의. 이제 여기는 어디서 나왔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근대화의 부작용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게 근대화의 부작용. 근데 이게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유럽과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는 농업이었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여기가 관계없는 나라였었죠.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공업도 어느 정도는 이제 발전했었지만 거의 농업과였고,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현대화 공산주의인데, 이 근대화도 이게 보면 이것도 진보입니다. 왜냐하면 전근대에 대해서는 진보를 했지 않습니까? 너는 전근대적이야 이 말. 그럼 전근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봉건주의 또는 동양의 성리학. 이게 조선과 중국을 얘기합니다. 중화주의 이걸 얘기하는 성리학.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겁니다. 그럼 일단 아시겠죠? 그러면 이슬람은 이게 나중에 설명했습니다. 이거 이슬람. 근데 이슬람이 왜 전근대적인지를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종교는 다 똑같다. 무슨 거 똑같다 생각하면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슬람이나 이 분별력이 없는 거는 다 배척됩니다. 근대에서 배척되고 봉건주의에서도 배척됩니다. 어리석은 거죠. 이건 다 배척됩니다. 그다음 이슬람에서도 이건 용서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 불교 모든 것에서 이게 분별력 없는 인간들은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게 배척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슬람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막 이런 말을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막말입니다 이게. 막말을 한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서 말을 하는 그 행동 막행 하지 않습니까? 막행이 다 똑같다고 분별력이 없는 인간이 막행이입니다 이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원래 이건 아직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가 좀 부족하죠. 차라리 이런 사람들 말을 안 하면 더 사회에 유익이 되죠. 그럴 거 아닙니까? 뭐 개와 돼지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거 개는 이제 역할 있지 않습니까? 애완, 위로. 이제 단백질이 부족할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정말 또 여러 가지로 단백질 보충. 지금은 이거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돼지도 현대도 보충 유익합니다. 이게 개 돼지라고 욕을 하지만 얘들 없으면 얘들이 인간을 위해 어떤 자기 희생을 하면서 인간의 사랑을 위해서 단백질과 또 애완 위로를 이렇게 많이 제공합니다. 이게 훌륭합니다. 이게. 근데 사람은 탈을 쓰고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 고기 못 먹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귀여운 게 아니라 막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 꼬리만 치면 좋은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진보
진보라는 말은 원래 기독교 언어였다. 그러면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진보. 이거는 제사장, 사람, 숭배, 이 권위에서 특권, 계층, 이거에서 신약, 진리, 영, 법치, 법, 이쪽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수단입니다. 이렇게 전달자 뭐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겁니다. 특권, 외식, 형식 있죠. 형식이 타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듯이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그겁니다. 진보는 그 신의 뜻이 때에 따라서 이 때가 중요합니다. 사람, 세소, 어둠 안에 이루어진다. 밝아진다. 라면서 밝아진다가 계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세 때부터 엄청난 전쟁과 이런 것들, 희생, 이렇게 엄청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차츰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진보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아마 이건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진보의 핵심은 이게 뭐냐? 가난입니다. 가난. 히브리어나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핵심은 가난입니다. 가난. 왜 그러냐면 핍박, 모욕, 차별,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이제 성경 핵심은 크리스트입니다. 크리스인데 크리스트는 핍박과 모욕과 차별, 치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 피와 관계가 있습니다. 영광, 이 영광의 의미를 좀 사람들은 너무 빠르게 이런 걸 생략하고 영광을 찾는데 원래 이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트가 하는 행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세리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창녀, 몸을 파는 여자와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어부, 노가다들, 다 이런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다. 당시에 어떤 랍비나 차지독층이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면 이건 치욕입니다. 치욕.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양반이 노비와 친구한 겁니다. 노비와 친구하고 밥 먹고 어울리고 술 마시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어울리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전통적으로 세상의 어떤 흐름, 그러니까 물질은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 물질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육체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영과 진리가 아닌 것이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면
이게 빈부격차 커집니다. 이게 부유한 사람이 이게 숭상받고 그 위주로 사회가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성형 수술로 이렇게 외모를 바꾼다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이 귀족과 이 농민, 이 부분 농노나 노예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족은 햇빛을 가리고 이렇게 했을 때 피부라든가 먹는 것도 달라불고 이러면 사람이 피부가 뽀송뽀송 지방이 그 지방찬 물찬 제비처럼 이렇게 물도 미끄러지고 막 구슬처럼 그런 상태고 이 사람들은 피골이 상접하고 못 먹고 그 다음에 또 까맣고 새까맣게 탔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 이 점뿐만 아니라 또 뭐 혹과 막 이런 게 막 피부에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입는 옷, 이 사람들은 누더기와 냄새. 여기는 옷, 귀족은 옷, 비단. 이건 비단, 유럽에서 비단 굉장히 좋아했죠. 그러면 이 화려한 장식과 옷, 그다음에 뭐 그런 뭐 금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은 그 의사가 가진 자 위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가 이제 도저히 굶어 죽고 이제 힘드니까 이제 폭동을 한 번씩 일어나는지만 폭동도 혁명이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어나 봐야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처음에는 하지만 자기들도 그게 너무 이러한 유혹이 커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식한테 부를 세습하는 세습과 그 다음에 부의 집중 현상, 가진 자 위주로 권력과 부가 집중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 이게 자연입니다. 자연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보수입니다. 이게 원래 이게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그냥 사람만 모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혁명이 일어나고 죽고 또 새로운 왕조가 생기면 또 그런 현상이 집중되고 또 일어나서 또 깨부시고 완전히 사람들이 좀 죽겠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대안이 안 된 거죠. 지속성, 영원성이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때 잘못을 깨면 그 수정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 왜냐하면 이걸 깬 애들이 다시 반복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게 보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는 이제 이게 피와 그다음에 혁명. 그러다 보면 희생, 목숨이 이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신이 됩니다. 이렇게 싸우다 보면 그다음에 또 가난한 뭐 깜빵 가서 이게 삼족이 멸하든가 작살 납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일어나는 보수에서도 일어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혁명할 때 다 막 삼족이 멸하고 막 죽습니다. 이제 이런 건 중요치 않아요. 이제 희생과 혁명 이런 건데 이게 이렇게 발전돼 간다. 이렇게 진보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내가 돈과 권력을 가져도 이것을 사랑으로 나눠준다. 세상을 사랑한다. 이런 겁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그냥 무조건 나눠준 게 아니죠. 이 나눠줄 때도 때에 따라서 때에 맞는 법칙,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 자기 마음대로 나눠준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영속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혼자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조직적이지 않다는 얘기죠. 그처럼 이렇게 진보라는 거는 못 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 그럼 이제 정치적입니다, 이게. 원래 정치가 앞서죠. 정치가 돼야 된다, 이게 정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정치, 못 살고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 그럼 이게 이제 법이 수단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정치적, 어떤 규율로서 가난한 사람에게 이익을 적절히,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그래서는 안 되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 똑같이 나눠준다. 근데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이익을 적절히 분배한다. 분배의 정의입니다, 이게. 분배의 정의. 이걸 똑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배를 한다. 말로 하는 거하고, 자기가 실현하는 거 다릅니다. 그 다음에 또 분배를, 내가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 갖고 나서 하는 것이 분배지. 이 강남 좌파가 왜 그러냐면, 갖기 전에는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없으니까, 나의 이익이죠. 근데, 내가 가지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자기는 이 분배에게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걸 이제 기독교에서는 마귀, 이단, 사입이란다. 사입이 사기꾼이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걸 이제 정확히 이제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분배정인데 이 분배도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과 그다음에 자기가 권력과 돈을 가졌을 때 희생하면서 나눠주는 이 분배, 이게 진보입니다. 자기가 가진 게 없을 때는 분배의 정의를 내세웠다가 갖고 이제 그 정의로 인해서 집권해가지고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 희생은 절대 안 하고 나를 건들면 이게 정의에 반한다. 나의 어떤 그 기득권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반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강남 좌파.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이비. 그다음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민주주의도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정말 공산주의가 실현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보면 또 자본주의를 다 도입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오히려 보면 이 빈부격차가 크다. 두 번째 신분 차별이 심하다. 노동당과 공산당, 뭐 로마의 심권처럼 이렇게 차별이 심하죠. 일반적으로 빈부격차 심하고 신분 차별이 심하다. 세 번째, 이건 잊어버렸네. 방금 생각했다가 왜냐면 바로바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권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법치주의가 아닌 인치주의를 합니다. 인치주의. 한 사람 1인 독재 또는 일단 독재 또는 위원회, 사람의 조직. 이들은 그 자기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법 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뭐 법을 조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대로 이렇게 그 사람을 처벌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의사대로 처벌합니다.
의사들을 처벌하는 어떤 객관성이 떨어진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이 부분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이상해졌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하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 듣고 또 공감할 수 없는 얘기느니 하면서 또 인신 공격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보라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을 왜냐하면 부자들은 항상 부유할 수 있다. 그 소스들은 부자들께 따라서 좀 더 부유가 약한 사람들을 좀 뺏어가지고 쉽게 문어발식 기업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뺏어가지고 더 부를 축적하는 거 이것은 자연스럽게 된다 이거죠.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죠. 세속적이다. 그게 세속입니다. 근데 그게 반대로 그런 거에서 태클을 건다. 이겁니다. 이게 진보입니다. 무엇으로? 법인데 법을 어떻게 만들어요? 계몽. 이면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가르침으로써 깨닫게 한다는데 이 가르침이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와 구구했던 게 뭐냐면 이게 궤변과 선동이다 이거죠. 거짓말이네 이게 거짓말. 이게 팩트가 아니라 이게 보면은 그 이제 팩트는 그렇습니까? F의 말씀입니까? 법은 말로 됐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유명되죠? 너무 이부터 너무 오래됐네요. 사람을 뭐 죽인 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사형이 처한다 이렇게 말로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자 말의 또 다른 형태의 문자지 않습니까? 말씀 F에 이제 이런 겁니다. 아무튼 이제 또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팩트라는 게 이렇게 좀 말이라는 것도 만들어져 있습니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존재하는 진리의 말과 그 사람이 그 진리의 말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 만들다. 그 메이킹 이런 것이 이제 그 이단 사이비 사기 거짓말 이런 자, 같은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게 궤변이랑 이것이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럼 이제 진보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진실이 이렇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게 진실하다. 거짓말이 아니다. 꾸미지 않는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그다음에 이제 다수 이제 소수자 보호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소수자 이제 헌법 수호인데 소수자 보호 헌법 수호 방어적 민주주의 이거 왜 그러냐면은 그 헌법은 자유와 평등 전에 이제 헌법 원리가 있었으니까 이걸 수여합니다. 이걸 이제 그 기본 추구 가치 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냐면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는 자유의 이름으로 자유를 파괴합니다. 그러면은 이 자유는 이제 무슨 자유냐면 쉽게 말하면 불법의 자유죠. 근데 원래 이제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라는 거는 기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자유, 살인의 자유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이 또 비교를 합니다. 생명이 중요한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중요한가? 이제 법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비교합니다, 비교. 그래서 그 살인하고 싶은 마음에서 죽이는 것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못하게 금지를 합니다. 이제 법으로. 그 다음에 또, 저 새끼를 때려주고 싶다. 내가 때리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 안 맞는 자유가 중요해서 또 이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벌칙을 가하죠. 이런 걸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자유는 고래로부터 이런 자유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복잡한 정신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이제 정치적 자유를 이렇게 했었을 때 이러한 어떤 정치적 자유, 이제 이 거짓말, 궤변, 팩트에 반하는 말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도를 이렇게 부정하고 과연 개변과 선동선전, 선동선전을 어느 정도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방어적 민주주의.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서 이제 현대헌법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헌법의 핵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헌법 단계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소수자 보호가 나옵니다. 이 소수자 보호, 그럼 이건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죠. 법에는 그냥 소수자 보호로 나와 있고 현상학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소수자 보호는 이게 아까 말하는 팩트, 진리를 따르는 법치주의자입니다. 이게 법치주의자. 다수는 다수 행포가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와 구구주의입니다. 이게 짬뽕, 여러 가지 짬뽕 수없이 많습니다. 이 세력이 세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넘쳐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나 이슬람 안에서 이런 주의를 이 다수의 행포를 했다. 이건 바로 사형입니다. 사형 또는 정치 수용소.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끝내버립니다. 이 안에서 문제가 됩니다. 이 안에서. 그러면 왜 이게 그 소수 보호가 되고 그다음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말할 때 다수의 행포라겠다, 소수 행포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한 어떤 그 거짓말과 개변을 늘어놓는 자기들을 이건 자기의 정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국민 전체 이익을 이렇게 바라볼 줄 모르고 이 관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관념 자체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하지 이게 있으면 이게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없으니까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우리의 검사, 판사, 변호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정치로 나가는 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 중에 이 법칙 한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소수가 있습니다. 얘들이 정치를 주도하니까 뭐 다수를 대표한 것처럼 보이면서 욕을 먹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은 법치관념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헌법은 파괴되고 민주주의는 이게 형용화된다라고 말하는 민주주의는 이게 작살납니다. 쉽게 말하면 작살. 그럼 이게 작살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고문과 신분 차별과 우상 숭배, 사람 숭배와 이런 것에 완전히 이제 인권 없습니다. 이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 전체의 인권, 못 사는 사람들도 이익도 보장해주는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거짓말과 궤변하는 이 세력들은 나치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이 이게 다수 투표를 얻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인간들은 소수입니다. 소수. 그럼 나머지는 선동에 넘어간 빠돌입니다. 빠돌이 국민들이 이게 다수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수인데 원래 나쁜 놈은 악은 소수인데 빠돌이들 국민이 다수가 된 겁니다. 다수. 이게 개변과 선전에 넘어간 겁니다. 이게 얘를 막 싸우고 사람 비방하고 죽이려 하고 기회가 되면 죽입니다. 악이죠. 악은 소수인데 다수입니다. 이렇게 개변과 선동선에 넘어간 국민이 많을 때 이게 다수의 행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할 때 다수 행포라겠다, 소수의 행포라겠다 왔다 갔다 하고, 다수 행포면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이 보면 소수 지식인들, 법치주의자들을 보면은 또 소수인데 헷갈릴 수도 있다. 좀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 자유, 민주주의, 헌법을 지킨다. 이게 뭐냐, 이러한 개변과 선동으로부터 헌법을 지켜야 이 국민들 이게 순박합니다. 순박한 국민들이 이 빠돌이가 돼가지고 서로 자기를 죽이는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법치주의다. 법치주의적 방법과 수단은 엄청나게 법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 토론, 공개주의입니다. 공개. 어떤 모임을 할 때 비공개를 막 하는 거 악마들입니다. 이게 악마들. 숨긴다. 자기들만 안다. 이것이 궤변이고 선전이며 악이고 마귀이며 사이비이고 사기꾼이다. 오늘은 여기에 기본 개념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